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치과 김용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오늘 구강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충치, 치아 발치, 임플란트, 트릴, 스케일링, 미백, 어린이 치아 관리 모두 좋습니다. 치과 관련, 치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치과 김용욱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강암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상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나요? 네,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암은 어떤 질환인지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요? 네, 간단히 정리를 해서 구강암은 입안에 생긴 암을 전체를 다 총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점막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뼈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진 것이 흡연입니다. 그래서 구강암 환자의 약 72%가 흡연자였고 이 중에 약 60%가 한갑 이상을 흡연을 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흡연을 좀 줄이시는 것이 구강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음주라든지 아니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특히 비타민이나 철, 아연, 구리 등이 부족한 경우에도 구강암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구강암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자외선을 많이 쬐면 입술 같은 곳에 암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입술에까지요? 네네. 저희가 이제 구순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입술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종괴라든지 이런 게 좀 만져지는 게 오래됐다라고 하면 치과 가셔서 이게 암인지 아니면 단순한 물집인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증상들로는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 입안에 피곤하면 생기는 구내염. 네, 궤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보통은 1, 2주면은 나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3, 4주 지나서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좀 많이 아프고 이렇다면 꼭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강 내 점막에 백색을 띠는 병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저희가 백반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백반증은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전암병소 또는 초기 구강암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직 검사가 필요하니까요. 입안에 단순히 입술이 물려서 볼 점막이 물려서 하얗게 된 것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하얀 느낌의 그런 모습들이 존재한다면 치과 한번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어느 부위에 그 하얀 증상이 나타납니까? 볼 점막에 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볼. 네, 볼 쪽에 안쪽. 안쪽으로. 네, 저희가 이제 먹을 때 이렇게 그렇죠. 씹을 수도 있는데 그 부위. 네네네. 그러거나 아니면 잇몸 쪽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입안에 혹이 만져진다거나 아니면 뼈가 녹으면 이가 갑자기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이를 뽑았는데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거나 네, 이런 경우도 암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이를 뽑고 나서는 1, 2주면 그 상처 자리가 통증 없이 아물어야 되는데 한 달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게 암일 수도 있고 물론 다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감별을 위해서 꼭 치과에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죠. 그다음에 이 입안에 있는 암에 의해서 전이가 되면 임파선이라고 하는 목에 있는 림프절에 전이가 되면 혹이 만져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 쪽에 갑자기 혹이 만져진다거나 뭔가 좌우가 좀 다른 크기의 모습들이 보인다거나 이러면
구강암이 생겨서 전이가 된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목에 증상이 있으면 목 넘기, 뭐 음식물 먹을 때도 뭔가 좀 걸리는 증상들도 있을 때고 그런 증상들이 그거랑 조금 다를 수 있죠. 다른- 이 바깥으로. 바깥으로. 네, 바깥으로 혹이 만져질 수 있거든요. 림프절이 네, 부으면. 네. 만약에 목 넘김이 안 좋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식도암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의심해 볼 수는 있겠죠. 예. 네. 뭐 그 외에도 입에 피가 많이 난다거나,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아도 피가 날 수는 있지만 네. 그 암 병소 때문에 출혈이 자꾸 생길 수 있거든요. 또는 심한 입냄새 또는 뭐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국소적으로는 입이 잘 안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니겠지만 치과에서 좀 감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증상만으로도 이제 암에 이제 발생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 피부에 점이 생기는 것들이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돼서 점이 생기는데 입안에도 점막에도 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 멜라닌 색소 침착이 과도하게 이제 어떤 암적인 병소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색종이라는 그런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히 입천장 쪽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치과 가시면 치과 선생님한테 입천장이나 볼이나 이런데 뭐 어떤 암처럼 보이는 건 없는지 한 번씩 물어보시는 것도 치과 진료 보는데 좋죠. 치아만 보지 마시고. 저희가 입안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상 증상,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가 뾰루지가 났거나 아니면 입술이 좀 물집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 때 내 입 안에 뭐 구강 질환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뭐 흑색종 같은 게 있는지 입안을 좀 살펴보기까지는 쉽지 않은데 가끔 그럼 입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나요? 사실 환자분들이 직접 본인의 입안을 보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렇지. 봐도 이게 어떤 건지 모르실 거니까 정기적으로 치과 내원하셔서 보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입안에 만약 그런 검은 점이 보인다거나 하면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음에 오셨을 때도 좀 변화가 있는지 또 치과 가시면 방사선 사진 찍으시잖아요.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 뼈가 나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찍어 보시면 그런 뼈에 이상이 발전되는 게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간혹 치과 오시는 분들 중에 본인은 방사선 사진 안 찍고 스케일링만 받겠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치과 의사로서는 검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방사선 사진을 꼭 주기적으로 찍어서 전체적으로 뼈나 또는 점막을 꼭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을 통해서라도 입안 좀 정기 검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강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구강암의 뭐 증상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또 치료 방법, 또 예방 방법 모두 좋고요.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암에 비해서 구강암 발생 비율은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건 수치로 나와 있는 경우는 잘 없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암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수치를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많은 암들이 뭐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을 많이 하시면 폐암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구강암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수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수치는 떨어지지만 일단 진단 받으면 치료는 다른 그 암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좀 치료율이 괜찮아요? 치료율은 이제 그 암의 병기, 그러니까 암이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고 전이가 얼만큼 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구강암의 가장 큰 치료 후의 부작용이랄까요? 뭐 문제는 뭐냐면
폐나 뭐 위나 대장이나 떼어내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강암은 이 암 수술을 받고 나면 심미적인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잇몸 절단 수술까지 하는 거 봤어요. 네네. 네. 그 예를 들면 아래 턱뼈에 한쪽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악성이다라고 하면 아래 턱뼈 절반 자체를 떼어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아래 턱뼈 한쪽이 없어지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식 섭취 섭취의 문제도 씹는데도 있고요. 힘들고. 또는 입천장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입천장을 떼내면 그 음식물이 코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럼 조기 진단은 가능합니까? 이 구강암 같은 경우?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그게 자주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또 그 보는 치과 선생님께서 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식견이 있어야 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단순히 넘어갈 거를 빨리 이제 조직 검사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환자분에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럼 주로 그 발병하는 나이대는 어떻습니까? 발병하는 나이대는 주로 50대에서 80대 많다고는 하는데요. 요즘은 여성분들이나 소아 환자들도 구강암 발생이 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네. 그게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성의 흡연 비율이 높아지면서 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치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강암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구강암의 크기나 또 발전된 상태에 따라서 그 암 부위 주변만 살짝 제거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암 주변을 제거하면서 림프절, 그러니까 목에 있는 임파선을 절개해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 치료 방법은 암의 병기, 그다음에 환자의 나이라든지 전신 상태, 뭐 결선 부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60대 초반인데요. 네, 어쩌나게도 밥을 잘 먹고 잘 잤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네, 그 어금니 쪽으로 그 잇몸 자체가 다 주저앉아 버리고요. 이가 쑥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치아가 올라왔다고요? 네네. 이가 네. 그냥 쑥 다 이렇게 속겨져가지고 전혀 이제 식사를 못할 정도로. 네, 근데 한 2주 지나니까 다시 네, 원 상태로 돌아오긴 했어요. 네, 네, 원인이 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어머님 지금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은 없으시고요? 네, 저기 당뇨하고 고혈압하고 네, 고지혈 약을 먹고 있어요. 작은 걸로요. 네. 치아가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거는 치아 네.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치아를 이렇게 살짝 밀어내서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치아를 치아 주변에 잇몸이 안 좋아서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치아가 만약에 신경치료를 예전에 받았거나 아니면 많이 썩었거나 이런 경우에 뿌리 끝에 염증이 있어서 치아를 밀어 올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언제 생기냐면 평상시엔 괜찮으시다가
네. 굉장히 피곤하거나 잠을 잘 못 잤거나 아니면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그 부위로 많이 먹었거나 그러니까 그 치아의 피로도가 증가했을 경우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더군다나 이제 당뇨가 있으시면 염증에 대해서 면역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네. 원인이 지금 만성으로 그 치아 주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방치하시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긴 할 건데 그러면서 계속 나빠질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전화만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잇몸이나 뿌리 끝에 염증이 원인인 것 같고 치과 가서 한번 검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괜찮은데 네, 갑자기 그래서 한 2주를 제가 좀 많이 식사도 못하고 좀 힘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다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니요, 다시 그럴 수 있는 거죠. 치과에 가보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다시 그럴 수 있기 네. 때문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빨리 네.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 위에 물어보세요. 오늘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어려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 뭐 수술적인 방법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절제를 하고 목에 있는 인프저를 청소해주는 절제 방법들이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의 심미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는 기능적인 부분을 회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술이라는 거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술은 예를 들면 턱뼈가 없다거나 또는 이 구강 점막이 사라진다거나 하면 그 부분을 다른 신체 부위에서 떼와서 이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구강 점막만 없어진 경우다라고 하면 다른 신체 부위에 있는 피부를 이용해서 뭐 가령 팔이나 허벅지 피부를 이용해서 그 점막 부분을 재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뼈 자체를 절제해낸 경우라고 하면 다리에 있는 그 종아리 쪽에 있는 뼈 또는 팔에 있는 뼈 같은 것들을 좀 떼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종아리 쪽이나 보면은 뼈가 두 개거든요. 네. 그 한쪽 뼈를 떼가지고 가는 뼈를 떼가지고 그것을 턱에다가 이어 붙여주는 역할을 아주 하죠. 큰 수술이나요? 큰 수술이죠. 그래서 수술 들어가 보면 뭐 10시간씩 걸리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단계까지 가능한 건가요? 구강 내 암은 수술을 안 하고는 치료하기 힘들고요. 대신 이제 구강 내 병소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을 조사한다거나 항암 화학요법을 써서 일단 병소를 줄여놓고 수술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암을 줄여놓고 수술을 하면 수술 자체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고 환자분도 많이 떼내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예후가 좋기 때문에 그런 요법들을 먼저 해놓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약물만으로는 치료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수술을 생각하면 꼭 될 해야 것 같아요. 되고 네. 수술도 이제 재건술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뼈를 재건하고 나면 뼈를 제거했다는 거는 그 자리에 치아도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뼈를 재건해 놓고 나중에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또 식사할 수 있는 치아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재건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잇몸 절단을 하니까 네네. 그 절단된 부위에 재건술을 통해서 다시 네. 치아까지 네. 임플란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네네. 그 경우에는. 뼈에다가는 이제 나중에 임플란트 심는 거죠. 그렇게까지. 네. 그럼 뭐 시간이 당장 또 수술했다고 해서 네. 재건술을 하면서 바로 임플란트가 가능한 건가요? 재건술을 하는 날은 보통 바로 임플란트는 힘들고 네. 나중에 추후에 그 재건한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갖다가 떼어서 붙인 거기 때문에 걔가 잘 붙어야 되잖아요. 그 잘 붙는지를 일단 보고 그리고 저희가 생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착이 잘 이루어지면 이제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네. 그렇게도 가능한 거네요. 네네. 예. 그러면은 수술하고 이 구강암도 방사선 치료 같은 게 좀 필요합니까? 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이제 보통 수술이랑 같이 많이 하는 치료 네. 방법인데 그 암 부위에 조사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한 자리에 암세포가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암세포가 다시 생기는 걸 막아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전에 방사선이나 항암 화학 요법을 통해서 암의 크기를 줄이기도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수술한 부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방사선이나 항암화학요법을 같이 쓰는 거죠. 근데 입안도 이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가요? 조사를 하는 거니까 가능은 네. 한데 이제 이때 문제가 뭐냐면 예. 입안의 방사선 조사를 많이 받으면 뭐 또 다른 목적으로 뭐 이 다른 머리 쪽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암이 있어서 방사선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입안이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지면 충치가 잘 생깁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방사선 요법을 받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양치가 잘 안 되고 충치가 잘 생겨서 나중에 충치 치료를 많이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기 전에 네. 보통 안 좋은 치아는 미리 뽑고요. 네. 그다음에 충치가 있으면 미리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치료 후에는 꼭 입안 관리를 위생을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죠. 예,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이 치아를 뽑은 지가 꽤 오래돼요. 네. 꽤 오래되는데 임플란트를 거기 심으려면 그거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그 수술 같은 거 해야 되나요? 뽑은 지 꽤 오래되거든요. 뽑은 지 오래된 부분에는 보통은 잇몸뼈가 많이 흡수가 되어 있어서 임플란트를 하시기에 그 뼈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만 심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주변에 뼈 이식을 동반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사람마다 좀 달라서 뽑고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또 좋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만 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거니까요. 요거도 이제 방사선 사진 찍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 1, 2년 된 게 아니라 네. 한 10년 넘었거든요. 10년이면 아마 뼈가 많이 흡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시간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수술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료 기간을 말씀하시나요? 아래 턱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뭐 뼈 이식을 바로 같이 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심고 나서 한 3개월 뒤면은 보통 치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3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도 좀 뼈가 잘 붙기를 기다린 다음에 치아가 올라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뼈를 심는다는 게 그 뭐예요? 그게? 뼈라는 게 크게 뭐 자기 뼈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의 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뼈라는 거는 그 상업적으로 다 뼈에다가 가공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넣었을 때 뼈가 될 수 있는 그런 뼈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뼈 이식제를 쓸 수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동물의 뼈, 소뼈나 말뼈를 쓸 수도 있고 또는 합성한 뼈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그거 뼈를 심는 게 심는다는 그 자체가 그 이빨을 심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본인 뼈에 이제 심는 건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선거 경력 방송으로 인해서 좀 일찍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주치과 김용욱 원장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